드디어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사계절을 지배하는 기단 4가지는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그거를 중심으로 지도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봄철과 가을철은 유사한 점이 많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므로 날씨 변화가 심하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며 황사, 꽃샘추위가 많이 찾아온다.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고 가을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화된 때가 되겠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첫서리가 내린다. 이제 겨울 전이란 얘기겠죠. 특히 큰 기단이 없다. 시베리아와 북태평양 기단처럼 큰 기단이 없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냐면 대륙성 기단은 건조하기 때문에 해륙풍을 배우면서 그랬지 물은 온도 변화가 더디다. 즉 습한 기단도 마찬가지야. 습한 기단은 온도 변화가 더딘데 건조한 기단은 온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큰 게 대륙성 기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이동성 고기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온대성 저기압이 생성될 때가 봄, 가을이다. 자, 이제 일기도를 그려놓고 이게 봄철, 가을철이냐, 여름철, 겨울철 일기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특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지금 보면 구별하는 방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서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평양 쪽에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고기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봄, 가을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시베리아 쪽하고 북태평양 쪽에 큰 고기압이 없죠. 그러면 봄, 가을인데 가을인지 봄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동성 고기압이 나타났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풍선 봅시다. 크고 작은 이동성 고기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온대성 저기압이 생성된 게 지금 봄, 가을 일기도의 특성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온대성 저기압이 하나 있어서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지금 겹쳐있는 저기압 하나가 있죠. 이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여름 일기도도 아니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크게 있는 겨울철 일기도도 아니야. 자, 저런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될 때는 봄이나 가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봄, 가을철 일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름철 일기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남쪽은 고기압, 쪽은 저기압. 남동 계절풍이 분다. 장마가 초여름에 있고, 자, 근데 그 전에 자, 대표적인 여름철 일기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매일매일 똑같지 않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커다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한 여름철 일기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다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서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읽어봅시다. 북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자, 이제 초여름의 장마가 독특한 현상인데, 자, 한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지기 전에 초여름에 오는 현상이야. 그리고 무더위가 이제 여름에 있고 열대야가 밤에 있고 그 다음에 늦은 여름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치는데, 자, 이 초여름의 장마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강의 앞에서 우리 장마전선하고 폐색전선 설명했던 거 기억하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초여름에 장마를 가져오는 경우의 일기도를 보는데, 초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커지기 전이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단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단하고 세력이 비등비등하게 맞서고 있을 때, 정체전선이 형성됐을 때. 그래서 전선이면 뭔가 공기가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누군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구름이 막 생기면서 비가 올 텐데 이런 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장마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다 쪽에서 고온다습한 기단이 막 생기는데 계속 정체돼 있어. 저런 형태의 일기도는 우리나라 초여름 일기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풍선을 한번 읽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체전선이 생기고 장마비를 가져온다. 저게 바로 우리나라 초여름 일기도입니다. 자,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 추운 건 알겠는데 왜 건조하죠? 대륙에서 생긴 기단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지 않죠? 건조하다.
자,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완전히 서쪽, 완전히 동쪽이 아니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크게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해요.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오니까 북서계절풍이라고 한다.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 찾아온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계절 일기도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 좀 알겠죠? 봄철, 가을철은 고기압, 저기압이 자잘한 게 막 여기저기 있었는데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고 그 반대편에 저기압이 하나, 두 개 정도 있고 지금 여기 겨울철 일기도를 봐도 그래요. 시베리아 기단 쪽에 고기압이 커다란 게 있고 저기압이 오른쪽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이 워낙 큰 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만한 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북서쪽에서 불어 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겠죠. 그래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배웠으니까 저게 어느 계절의 일기도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왼쪽 그림은 저기압이 위에 두 개가 있고 오른쪽 태평양 쪽에 커다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름철 일기도겠네. 그리고 오른쪽 일기도는 시베리아 쪽에 커다란 고기압이 엄청 큰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겨울철 일기도. 자, 왼쪽 그림은 오른쪽에 큰 고기압, 왼쪽에 큰 저기압이 두 개 있는데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크게 걸쳐 있죠. 초여름에 장마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이 있으니까 초여름 일기도. 자, 오른쪽 나 일기도는 이런 그림은 큰 고기압이 없고 고기압 몇 개, 저기압 몇 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야. 자, 그런데 이게 봄, 가을 일기도인 이유는 바로 저 온대성 저기압에 여기저기서 공기가 몰려들면서 한냉전선, 온난전선이 합쳐지고 있는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돼 있다. 이거는 봄, 가을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일기도는 공통점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아니고 시베리아 고기압도 아니고 저기압과 고기압이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분포돼 있죠. 그래서 봄, 가을 일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 여름철 일기도하고 봄, 가을 일기도를 좀 구별할 수 있겠죠.